이베르 등의 체제는 참으로 마음에 들었으므로 나는 로갱 씨와 그 집안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거기에 머무를 결심을 했다. 이곳의 시장인 모아리 더 쟁쟁 씨도 또 호의로서 나를 격려하고 그의 관할 내에 머무르도록 내게 권했다. 앞에 말한 대령은 그의 저택 안뜰과 정원 사이에 있는 아담한 정자에 거처하기를 줄곧 권해왔으므로 나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는 즉시 서둘러 내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갖추는 등 모든 설비를 하여 주었다. 파나레트 기사 로갱은 가장 열심으로 내 신변을 보살펴 준 사람으로 온종일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한 환대에는 언제나 감격하기 쉬운 나였지만 때로는 꽤 성가시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미 새 집으로 옮길 날을 정했으므로 나는 테레즈에게 이리로 오도록 편지를 썼다. 그때 갑자기 베른너에서도 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선자들의 소행으로 돌려서나 나로서는 그 근본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누구의 발의인지는 알 수 없어도 흥분한 상원이 나를 이 은신처에 가만놓아 둘 것 같지는 않았다. 시장은 이런 소동에 대한 소식을 듣자 곧 나를 변호하기 위해 여러 정부 요인에게 서신을 내어 그런 너그럽지 못한 맹목적인 태도를 책하고 국내에는 많은 악인들까지도 편안히 살고 있는데 탄압을 받은 공로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경고했다. 지각 있는 사람들이 추측하는 바로서는 시장의 그 같은 과격한 비난은 상대방의 마음을 가라앉히기보다는 도리어 한층 자극시키는 것이었다. 결국 그의 세력도 웅변도 그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내게 전달될 명령에 접하자 그는 내게 주의를 미리 주었으므로 나는 그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이튿날이라도 출발할 결심을 했다. 곤란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었다. 저네버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나를 밀어내고 있는 것을 알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각국이 서둘러 이웃나라를 본받으려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기 때문이다. 부아드 라뚜르 부인은 너샤텔 백장령 발드 트라베르에 있는 모띠의 마을에 그녀의 아들의 소유로 비어있으나 가구는 다 갖추어져 있는 집에 가 있으라고 내게 권했다. 산을 하나만 넘으면 그곳에 갈 수가 있었다. 그곳은 퍼르시아 왕의 나라였으므로 자연히 박해를 피할 수가 있고 또 적어로나 종교를 구실로 삼을 수는 없었으므로 그만큼 이 권고는 안성맞춤이라 해도 좋았다. 그러나 말하기 거북한 한 가지 남 모르는 곤란이 있어서 나를 잠시 망설이게 했다. 언제나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 정의에 대한 나면서부터의 사랑이 프랑스에 대한 숨은 애착과 결합되어 퍼르시아 왕에 대한 반감을 나에게 고취시켰다. 퍼르시아 왕은 그의 주의나 행동으로 보아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모든 의미에 대한 존경을
모조리 짓밟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몽모랑시의 내 정자에 장식으로 걸어놓은 판화 사이에는 이 임금의 초상화도 하나 있었다.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이 끝나는 이행시가 있었다. 그는 철인처럼 생각하고 임금처럼 행동한다. 이 식기가 전혀 다른 사람의 초상화 밑에 있었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찬사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의 초상 밑에 있어서는 다른 해석을 허락할 수 없는 어떤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더구나 앞에 있는 글귀가 지나치게 명백할 만큼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모두들 이 이행시를 보았다. 로랑지 기사는 또 그것을 베껴서 달랑베르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달랑베르가 이 식기를 가지고 나를 이 임금에게 소개하려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에밀의 한 귀절에서 이 첫 번 실수를 더욱 무겁게 했다. 이 1절에서 다나오이 족의 왕 아드라스트라는 이름을 썼으나 그것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는 너무도 명백한 것이었다. 부플레러 부인이 몇 번이고 이 점에 대해 내게 물어온 것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트집을 잡으려는 녀석들의 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퍼르시아 왕의 명부에는 내 이름이 붉은 잉크로 적혀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거기에 또 내가 감히 그의 주의라고 인정해 버린 것을 그가 정말로 주의로 삼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 저술과 그 저자인 나는 단순히 그것만으로도 그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왜냐하면 사악한 인간이나 전제 군주는 비록 그들이 나라는 인간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지 내 저술을 읽은 것만으로 언제나 나에 대해 가혹한 증오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감히 나는 그의 자비심에 매달리려 하며 그렇더라도 대단한 위험을 범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으리라 믿었다. 비겁한 감정은 다만 약한 인간을 사로잡을 뿐으로 내가 늘 그에게서 인정해 온 굳세고 단련된 정신에는 그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군주로서의 정책 속에는 이러한 기회에 자기의 도량을 보여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그의 성격상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다. 비열하고 지각 없는 복수심이 순간이나마 그의 명예심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또 나를 그의 위치와 바꿔놓고 생각할 때 불손하게도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을 관대한 처우로서 굴복시키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은 그로서 가능하리라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모띠에로 갔다. 나는 왕이 이 신뢰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장자크가 코리올라 누스의 지위에 설 때에 프리드리 왕은 볼스크족의 장군에게 머리를 굽힐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로갱 대령은 기어코 나와 함께 산을 넘어 모띠에에 나를 안내해 주려고 생각했다. 부아드 라뚜르 부인과 신이 올케 사이인
지라르디의 부인은 내가 살려는 집을 탐내고 있었으므로 내가 오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은 싫은 얼굴도 않고 그 숙소를 내가 쓰도록 해주었다. 테레즈가 와서 나의 보잘것없는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나는 부인 집에서 식사를 했다. 모모랑시를 떠난 뒤로 나는 세상을 정처 없이 떠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테레즈와 방랑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적이 망설여졌다. 이런 파국에서 우리들의 관계는 달라지게 되리라는 것. 그때까지는 내가 호의와 은혜를 주는 입장이던 것이 앞으로는 그녀가 그것을 주게 된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비록 그녀의 애정이 내 불행한 시련을 견디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그로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이 다시 내 고통을 더하게 해줄 것이다. 만일에 내 불운이 그녀의 애정을 냉각시킨다면 그녀의 지조는 나에게 하나의 희생같이 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마지막 한 조각의 빵을 그녀와 더불어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는 대신에 그녀는 운명이 나를 쫓는 곳으로 어디든지 따라오는 것만을 가볍게 느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말해 버려야겠다. 나는 가엾은 엄마의 결점도 나의 결점도 숨기지 않았다. 테레즈라고 그 점을 묵과해 버릴 수는 없다. 내게 있어서 이처럼 다정한 여자를 칭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마음속에서 애정이 부지불식간에 변해가는 것이 진정 잘못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녀의 잘못 역시 감춰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훨씬 전부터 나는 그녀의 애정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우리들의 즐거웠던 시절의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그런 느낌은 내가 그녀에 대해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만큼 더욱 통절했다. 나는 일찍이 엄마 곁에서 그런 불쾌한 결과에 빠져들어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테레즈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완전을 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여자이건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이들에 대해 내가 취한 태도는 그것이 아무리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되더라도 나의 마음이 편안한 때는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